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9일 영화 뉴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 27일 화요일에 진행했던 거는 이번 주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이번 주 OTT 공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제가 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영화를 6,000원에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개봉했던 정직한 후보 2를 보고 왔습니다. 정직한 후보 1편은 안 본 상태였고요. 제가 화요일에 이번 주 개봉작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화요일에 올렸던 9월 27일 영화뉴스 팟캐스트로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감상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별은 5개 만점에 1.5개를 줬습니다. 별 하나를 줬던 리미트 그 다음입니다. 제가 리미트를 보면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미트를 봤을 때 어이가 없어서 실제로 웃음이 터진 영화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쉬운 상대가 아닌데 이러면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 볼 텐데 그 여기 투자자도 있을 거고 제작사도 있을 거고 그 엄청 거액이 들어갈 텐데 이게 그 손익분기점도 165만 명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꽤 돈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돼서 제작까지 간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최악이었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막 되게 정색을 하면서 봤어요. 실제로 웃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웃었거든요. 근데 같이 보는 관객들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옆에서 앞에서 할 거 없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극장에서 보면은 그냥 좀 재미없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장 그 상영관 내 분위기가 빵빵 터지는 분위기면은 나도 조금 군중 심리가 동해가지고 같이 좀 웃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저한테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이제 약간 정색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웃고 있으니까 내 개그 코드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게 645때 그랬거든요. 645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645를 보고 나와서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손익분기점도 넘기고 지금 베트남 박스오피스 1위 차지하고 막 엄청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한 후보 2를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645처럼 나만 재미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직한 후보 1편이 사랑받았던 이유가 정치 풍자와 이제 코믹 요소를 섞었기 때문인데 정직한 후보 2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강박을 너무 느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정치 풍자를 위해서 서사를 너무 많이 유치하게 좀 포기하고 가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별로였고요. 이거 볼 시간에 여러분들 그 OTT 서비스 웨이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한국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이런 것들 함부로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정치 성향 관계없이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큼 되게 잘 만든 정치풍자 블랙 코미디물이니까요. 차라리 이 정직한 후보 2를 보실 생각을 했다면은 차라리 웨이브에 가셔서 이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직한 후보 2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내일 또 이제 퇴근하고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 국산 뮤지컬 영화를 볼 생각이었는데 야 그것도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지금 벌써 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OTT 공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8일 수요일 어제였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블론드입니다. 영화 블론드가 사실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아, 좀 말들이 많았죠. 이제 그 시사회 다녀온 기자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구설수가 많았는데, 일단 그 공개되기 전에도 있었던 구설수가 노출 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선정성이 너무 높아서 넷플릭스 측에서 야, 이건 좀 수위의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감독님한테 제의를 했는데, 감독님이 뭐 절대 수위에 대한 타협은 없다라고 해서 넷플릭스와 감독님이 뭐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 뭐 공개가 늦어지고 뭐 이런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아니 대체 얼마나 야하길래 이런 기대? 요런 기대를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했고, 좀 입에 많이 오르내렸죠. 뭐 그게 기대든 우려든 간에. 게다가 이 블론드에서 마릴린 먼로의 역할을 그 연기하는 아나 데 아르마스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전 작품들에서 워낙 그 활약을 많이 해줬고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 아나 데 아르마스가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절레절레 할 정도의 높은 수위의 연기를 한다고? 라고 하면서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작품이었는데, 막상 시사회에서 공개가 되고 나서 나왔던 후기들은 이건 뭐 거의 고인 능욕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다 작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고인이 저랬다라고 좀 오해하기 딱 좋은 형태로 제작이 됐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작품이 여러분들 예고편만 딱 봤을 때도 아, 마릴린 먼로의 어떤 실화를 다룬 것 같다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동명의 소설이 있어요. 블론드라는 동명의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이 마릴린 먼로라는 인물만 따온 그 허구가 많이 들어간 소설이에요. 애초에 이 소설부터가. 그래서 이 소설부터가 기존에 조금 구설수가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하필이면은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죠. 공개 후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편인데, 마릴린 먼로의 삶을 바탕으로 한 창작 소설이에요. 그 위인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창작 소설이에요. 창작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져 포르노 수준의 선을 넘는 자극적인 내용의 연출로 호불호가 많이 나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봤거든요. 이제 공개가 되고 워낙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봤는데, 이 노출 수위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어 그냥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오히려 이런 그 선정적인 장면들을 좀 불쾌하게 연출을 해 놨어요. 되게 야하게 연출을 한 게 아니라 불쾌하게 연출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면 자체도 뭐 기존에 나왔던 어떤 영화들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뭐 수위가 높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뭐 노출신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불쾌한 연출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기존에 그냥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나 데 아르마스 배우를 나이브스 오브 아웃 뭐 아니면 007 요런 데서 너무 괜찮게 봤던 배우기 때문에, 아, 요 작품을 통해서 혹시 이미지가 훅 가진 않을까? 기껏 이제 고생해가지고 연기 열심히 했는데, 괜한 이런 구설수들 때문에 좀 훅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뭐 잘 하겠죠? 그리고 언차티드가, 오늘이네요. 9월 29일 목요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습니다. 언차티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한 언차티드 시리즈를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게임이 1편부터 4편까지가 나왔는데, 저는 다 해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뭐, 이렇게 정식 넘버링만 1편부터 4편까지가 있고, 외전도 몇 가지가 있죠. 다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이제 시리즈인데, 근데 이게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이렇게 막 모험을 떠나고, 보물을 찾고, 트릭을 파헤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게임이니까 좀 재밌고, 연출이 좀 받아들여지고 좀 덜 유치하고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실제 사람들이 막 그런 소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트릭을 파헤치고 열쇠를 꽂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뭐 물론 톰레이더 시리즈 같은 것들은 이제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막 이렇게 줄줄이 나왔을 때 좀 많이 유치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들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게임 원작의 팬으로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고 이제 개봉을 했을 때 극장을 찾았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잘 만들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무난하게, 딱히 뭐, 욕먹지 않을 정도는 잘 만들었다. 시간은 잘 가더라. 이렇게, 봤던 작품이고요. 근데 뭐 저의 이런 감상평과는 상관없이 뭐 글로벌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죠. 그래서 게임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 중에서는 지금 그 흥행 성적이 5위인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극장에서 봤습니다만 뭐 집에서 보셔도 뭐 충분히 이렇게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어요. 주연 배우로 톰 홀랜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꾸 스파이더맨이 보인다. MCU에 있는 스파이더맨이 여기 와가지고, 소니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서만큼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개된 작품은요, 로우라는 작품입니다. 이 로우는 굉장히 불쾌한 영화로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굳이 예고편은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밤에 뒤숭숭한 예고편 보면은 제가 예고편을 이거 미리 한번 봤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몇 컷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재생은 안 하겠지만 문제작이고요. 요 로우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님의 후속작이 티탄입니다. 티탄 역시도 굉장히 불쾌한 영화죠. 저 보고 나서 쌍욕을 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이런 걸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쌍욕을 했는데 그 감독님의 티탄을 만들기 전 작품이 로우이고요. 근데 의외로 제가 티탄을 하도 욕을 하니까 주변에서 근데 그 감독님 전작이 로우는 그래도 좀 볼만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섣불리 손을 대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작품이긴 하고요. 10월 1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영상을 안 보는 대신에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보는 보고 갈까요? 2017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제서야 정액제 OTT에 등록이 되고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시놉시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쥐스틴의 가족은 대대로 채식주의자이자 수의사 집안이다. 쥐스틴은 가업을 잇기 위해 수의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수의학교는 똥공기를 부리며 채식주의자인 쥐스틴에게 토끼 생간을 먹게 한다. 여기서부터 좀 충격 아닙니까? 네. 생간을 먹은 쥐스틴은 생살과 인육에 대한 욕망에 시달리고 자신의 욕망이 가족의 비밀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라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요 시놉시스만 읽었는데도 약간 범상치가 않죠? 뭔가 좀 나옵니다. 스웨덴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이 됐는데 영화 상영 중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극장을 나갔고 2명은 기절을 했고 화장실로 토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문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굳이 예고편은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토했다, 기절했다, 30명이 나왔다 이러면은 뭐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도 대체 어떻길래? 이런 생각. 나만 드나? 이런 생각? 뭐 이게 보기 싫다는 마음과 호기심이 동시에 좀 공존을 하는 약간 그런 작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티탄에 너무 세게 데워가지고 이 작품을 재생하기까지에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라 함은 내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정말 볼 거 없을 때 그때나 돼야 뭐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카이도 마코토 감독님의 신작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스즈메 문단속 예고편을 보고 왔고요. 신카이도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의 특성은 엄청난 작화에 있죠. 특히 배경 작화가 끝내줍니다. 단 한 작품도 거르지 않고 전부 다 혼을 갈아 넣은 작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고편에 나온 뭐 배경들이나 작화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 뛰어납니다. 진짜 잘 만드셨고, 자, 일본에서는 올해 11월에 개봉 예정이고요. 한국은 23년 1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큐슈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17살의 소녀 스즈메는 문을 찾고 있다고 하는 여행 청년을 만난다. 그의 뒤를 따르는 스즈메가 산속의 폐허에서 발견한 것은 마치 그곳만이 붕괴해서 남겨진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 낡아빠진 문,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스즈메는 문에 손을 뻗지만 이윽고 일본 각지에서 차례차례로 열리기 시작하는 문, 그 건너편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오므로 열린 문은 닫아야 한다고 한다. 별과 석양과 아침 하늘, 헤매던 그곳에 모든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하늘이 있었다. 신기한 문으로 이끌린 스즈메의 문단속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카이도 마코토 감독님 작품 중에서 아까 그 예고편에도 나왔던 것처럼 엄청 막 격렬하잖아요. 뭐 액션이 이렇게까지 격렬했던 작품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재밌을 것 같고, 요 개봉하면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걸리는 걸 보면은 상영관을 그렇게 뭐 많이 확보는 해주고 있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의 네임밸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초반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여러분, 데드풀 3를 통해서 휴잭맨이 울버린으로 복귀한다는 게 공식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요거 아재들 너무 귀엽고 유쾌하지 않습니까? 아유, 보는 내내 웃음이 흐뭇하게 지어지네요. 이제 사람들이 로건에서 분명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데드풀 3에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 영상을 좀 익살스럽게 올린 것 같고요. 2029년에 로건이 죽는다는 설정은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도 그 설정에 있어서 뭔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2029년이라고 강조한 걸 보면은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로건 이전의 타임라인을 왠지, 그냥 이건 뭐 발표된 건 없지만 그냥 제 뇌피셜 그렇게 다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데드풀의 마크를 울버린의 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요 이미지가 공식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공개 예정일은요, 북미 기준으로 24년 9월 6일이고요. 국내는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10세기 폭스사를 MCU에서 합병을 했잖아요.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엑스맨의 세계관의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려면은 2025년까지는 기존 엑스맨 유니버스에 있는 배우들을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를 했지만 데드풀 3에서 울버린을 다뤄야 하는 일이 생겼고 휴잭맨을 어렵게 캐스팅을 해서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영화 팬들이 열광을 했고 저 역시도 엄청 기대가 되네요. 네, 2024년아 빨리 와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인트 블란쳇이 주연을 한 타르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고편 보시기 전에 간단한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디아 타르는 베를린 유력 교향악단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수석 지휘자로 선출된 저명한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클래식 업계와 더불어 혼란스러운 사생활과 창작의 고통 등 타르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7일 날 개봉 예정이고요. 북미 기준으로요. 국내에는 언제 개봉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10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158분의 15시상 관람가인 작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케인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센 분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그 좀 시크한 도시 여자의 패션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그런 이미지로 좀 많이 저한테는 보여졌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에 봐왔던 이미지가 아닌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런 역할은 어떻게 연기하실까? 요게 좀 궁금한 작품이기도 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MCU에서 제작 중인 블레이드 시리즈에 관한 뉴스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감독님이 하차하셨습니다. 네. 블레이드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던 바삼 타릭이 하차했습니다.
11월 아틀란타에서 첫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마블은 성명을 통해 제작 일정의 계속된 변경으로 바삼 타릭이 더 이상 블레이드를 연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네요. 2023년 11월 3일에 개봉 예정일인데 이게 변경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마블은 새 감독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블레이드의 각본이 좋지 않다. 네,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마블 블레이드 감독의 하차 소식과 함께 올라온 루머입니다. 네, 공식 기사는 아니고 루머입니다. 현재 블레이드의 각본은 90페이지 정도이며 딱 두 개의 밋밋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기존의 감독님은 오랜 제작 과정에 매우 답답해했고 케빈 파이기는 너무 많은 업무량 때문에 집중할 겨를이 없는 상태이고 보요드 마오가 투입되어서 각본을 손보는 중입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어쨌든 뭐 요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루머일 뿐이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작품이 공개되어 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북미 기준으로 23년 11월 3일 개봉 예정이고 이 MCU에서 제작되는 첫 블레이드 시리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잘 제작되어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인데요. 스타트렉 4편이 개봉을 1년 남겨두고 파라마운트의 일정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밝혀진 바가 없고 어쨌든 지금은 일정 목록에서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4편 개봉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타트렉 리부트 시리즈들 더 비기닝, 다크니스, 비욘드 요거 세 개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루레이도 소장하고 있을 만큼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근데 이 리부트 시리즈를 재밌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근본 시리즈들 있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은 시리즈들 이제 스타트렉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리부트 시리즈가 제 취향에는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4편을 저도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록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목소리는요. AI가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AI가 목소리를 내서 제작이 됐습니다. 제작이 됐고 사실 올해 5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스타워즈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 시리즈에서도 존스의 목소리는 AI로 합성된 것이라고 매체가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비안 케노비에서 나온 이 다스베이더의 목소리는 기존 성우분의 목소리를 AI로 조합해서 냈던 목소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랄까, 요게 AI가 지금도 TTS가 많잖아요. 컴퓨터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런 TTS가 많은데, 요 AI 기술로 해서 고인이 되신 명성우분들의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분명 이제 좋은 거이기도 한데,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반면에 사실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빈자리가 있다면은 그 빈자리를 또 기존에 있던 새로운 성우분들이 채워주는 그 과정도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런 AI 기술이 정말 발달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학습만 시켜 놓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제작을 실제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간다면 그런 경지까지 간다면 그리고 그게 뭐 이미 기술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게 대중화가 된다면은 기존에 계시던 성우분들은 조금 걱정이 크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양날의 검인 기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에서 사용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프렌즈 6기도 연장 신청을 했어요. 연장 신청을 하면서 이프렌드 5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화 뉴스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채팅으로 제 방에 오셔서 저 지난번에 나이트 시네마님이 추천해주신 그 영화 나이트 시네마님이 추천해주셔서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후기를 전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다른 곳에서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도 영화의 뭐 새로운 소식 같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나 지난번에 나이트 시네마 님이 방송했었던 그 영화 뉴스 시간에 한번 들었던 건데? 이거 나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다는 후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 시간이 보람되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써냈거든요. 이거는 진심이고요.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경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시간이 저 역시도 좀 재밌게 이어갔던 것 같고, 뭐 6기에 제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면은 한 10월 중순부터 이 브랜드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 5기 활동은 지금 이 방송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뉴스 컨텐츠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10월 중순에 만약에 제가 6기 연장이 된다면은 10월 중순부터는 이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전에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한 보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